오늘의 자성자도는 제가 잘 아는 분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날 사람들의 운명을 봐주는 것으로 평생 호구지책을 삼으시는 분이 제 지인을 찾아와서 자신의 손목을 보여주며 말했답니다. 한때 삶이 너무 힘들어서 손목을 끊으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제 지인께서는 어디 끊을 것이 그리도 없습니까? 라고 되물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철학관을 운영하는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중이 제 머리 못 깎고 손가락도 제 손가락 못 가리킨다는 말처럼 타인의 미래와 운명에 대해 조언을 해주시던 분이 어쩌다가 그리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지인께서 되물어 주신 한마디 어디 끊을 것이 그리도 없습니까? 라는 말을 들은 후 그분은 그 길로 철학관을 접고 마음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는 데는 조직의 단합을 도모하기 위해 가끔 음주가무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 어쩌다 술자리에서 작은 실수나 큰 과오를 범하기도 하지요. 실수와 과오의 원인은 술자리였기 때문에 술이라는 진단을 내리곤 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술 먹지 말아야지, 이제 술 먹으면 사람도 아니다 라고 굳은 각오와 맹세를 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술을 제대로 끊은 사람은 별로 보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원인을 잘못 짚었기 때문입니다. 말없고 마음 없는 무심한 술이 무슨 잘못입니까? 잘못이라면 주당들의 입에 자신을 허락한 잘못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실수나 과오의 원인은 넓게 보면 술도 포함이 되겠지요. 하지만 직접적 원인은 그것이 아닙니다. 실수하기 이전 찰나의 한 생각이 직접적 원인이며 근원적으로는 자기 열등감이나 자기 폄하 등 자기 존경심의 결여가 원인입니다. 평소에는 이성에 의해 억압되어 있다가 알코올에 의해 자신의 불안과 불만족이 감정과 행동으로 터져 나온 것입니다. 자기 열등감이나 자기 폄하는 결여이자 결핍입니다.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부족한 것은 채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족한 것은 마음인데 그 마음을 채운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무형이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손쉬운 방법으로 술이나 담배 등 유형의 물질로 그것을 채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마음의 결여는 마음으로 채워야지 물질로 채울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근원적으로 자기를 존중하는 것, 자기를 아끼는 것이야말로 술자리의 실수나 과오를 치유하고 다시 반복하지 않는 방법일 것입니다. 조선의 선승인 서산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번뇌를 끊는다는 것은 끊는 나와 끊어야 할 번뇌가 있는 것이며 번뇌가 생기지 않는 것은 끊는 나와 끊어야 할 번뇌가 없는 것이다. 번뇌란 일어난 한 생각입니다. 그것은 결과입니다. 결과는 원인이 있기 마련이죠. 그것의 원인은 이전 찰나에 일어난 번뇌입니다. 그리고 지금 일어난 번뇌는 다시 원인이 되어 다음 찰나의 번뇌를 낳기 마련입니다. 이미 지나간, 즉 이미 일어난 번뇌는 없앨 수 없습니다. 이미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아직 오지 않은 앞으로 일어날 번뇌를 미리 고민한다는 것도 어리석은 일입니다. 어디 끊을 것이 그리도 없습니까? 라는 말을 음미해 본다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난 고통과 절망의 대부분은 자신을 둘러싼 외적 환경이나 인연과 관계들로 인해 발생합니다. 고통과 절망을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 방법은 그 환경과 인연 그리고 관계들로부터 떠나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만 그것을 벗어나면 또 다른 환경과 인연과 관계들이 다른 모습으로 나에게 다가옵니다. 우리는 사회적 존재로 타인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죠. 적극적인 방법도 있습니다. 적극적인 방법은 그 고통과 절망을 직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지하는 것입니다. 직시는 곧바로 보는 것이며 직지는 곧바로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것입니다. 직시할 때 그것들이 밖에서 온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생긴 것이며 내가 투사한 상이 있다라고 오인한 데서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직지, 즉 손가락으로 가리켜 보려고 해도 가리킬 만한 그 구체적 대상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자기 자신의 고통과 절망을 넘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어디 끊을 것이 그리도 없습니까? 라는 스승의 말씀은 정작 끊어야 할 것은 끊지 않고 엉뚱한 것을 끊는 어리석음에 대한 질타이며 더 나아가 끊을 것이 아니라 끊으려고 일으키는 그 마음, 그 한 생각을 직시하고 직지하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 한 TV 프로그램에서 유명 연예인의 집을 찾아가
그 연예인의 사적 공간을 시청자에게 공개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한강변에 자리한 고층 아파트로 한강 전체 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한강 뷰. 집을 택할 때 물론 중요한 것은 바깥 풍경에 대한 조망입니다. 도시를 떠나 시골의 경치 좋은 곳에 아담한 집을 짓고 노후를 보내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로망이죠. 그런 여유로운 삶을 꿈꾸는 것은 상당히 건전한 것입니다. 하지만 밖의 풍경이란 결국 풍경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밖을 보다 보면 어느새 자기 자신 보는 것을 잊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깥 뷰를 보면서도 한 번씩은 어디 볼 것이 그리도 없는가 라고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요즘은 먹방도 인기입니다. 그 방송에서는 말도 없습니다. 그저 먹기만 하죠. 그것을 보고 있으면 나도 생각이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무심하려고 하지 않아도 무심해지는 것 같아요. 하지만 자기 존경심, 자존감의 결여에서 오는 마음의 결핍은 결코 음식으로 채울 수는 없습니다.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환담을 나누는 것은 참으로 즐거운 일상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탐닉할 때, 혹은 먹는 것에 마음이 빼앗겨 조절하기 힘들 때, 한 번씩은 어디 먹어야 할 것이 그리도 없는가라고 되물어보는 회심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물을 때 진정 먹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됩니다. 이처럼 어디 끊을 것이 그리도 없는가? 어디 볼 것이 그리도 없는가? 어디 먹어야 할 것이 그리도 없는가? 라고 묻게 되면 자기의 본래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중력의 힘을 뚫고 깃털처럼 가볍고 경쾌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